내가 묻은 애 민경채 친딸이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김선재의 입에서 이 한마디가 튀어나오는 순간 루시아 백설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선재의 눈빛이 너무나 또렷했죠. 이미 모든 퍼즐을 맞춰놓은 남자의 표정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뒤바뀐 두 아이, 죽은 줄 알았던 백미소, 그리고 불안정한 민세리까지. 선재는 모든 진실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사실 내가 낳은 딸이고 내가 키운 미소는 민경채의 딸이었어. 충격적인 진실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공 실장이란 여자가 구급차 안에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겁니다. 울지 않고 축 늘어진 아기를 보고 죽었다고 착각한 거죠. 루시아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곧 기묘한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미소를 뺏기고 세리를 다시 돌려받은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속을 뒤집었죠. 그러니까 내가 회장 자리를 잘 지키다가 결국 세리한테 물려주면 되는 거야. 그게 그 애한테 제일 이득이지. 선재는 잔인하게 계산된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세리를 향한 사랑도 루시아를 향한 감정도 결국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어요. 루시아는 떨리는 손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세리에게 이 사실을 말하면 아이가 무너질 것 같았고 동시에 진실을 숨기면 또 한 번 이 아이를 버리는 것 같아서 손이 덜덜 떨렸죠. 그런데 민경채에게는 더욱 잔혹한 버전의 진실이 전달됩니다. 선재는 민경채를 찾아가 유전자 검사 조작, 아이 바꿔치기를 모조리 까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방을 날렸습니다. 내가 폭행해 죽게 만든 애 사실 내 친딸이었다. 민경채는 처음엔 선재가 자신을 흔들려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우겼습니다. 하지만 공 실장의 입에서 진실이 튀어나오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자신이 죽인 아이가 친딸이었다는 사실. 이보다 더 끔찍한 진실이 어디 있을까요? 집을 뛰쳐나온 민경채는 눈앞이 안 보일 정도로 오열하면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세리가 저지른 폭행, 미소의 죽음, 공 실장의 고백이 머릿속에서 뒤엉키면서 핸들을 미친 듯이 꺾어댔어요. 세리도 내 딸 아니야. 미소는 내 딸이었어. 그럼 나는 대체 누구 엄마야? 혼잣말을 내뱉으며 도로를 질주하던 그 순간 횡단보도에 서 있던 김선재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선재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전송하려는 찰나였죠. 그리고 그 순간 비극이 시작됩니다. 눈부신 헤드라이트와 함께 민경채의 차가 그대로 돌진해버렸어요. 쾅! 강한 충격과 함께 선재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나갔습니다. 피범벅이 된 채 쓰러진 선재는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마지막으로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전송 완료라는 표시가 떠 있었죠. 선재는 모르게 입꼬리를 조금 올렸습니다. 이제 민강은 재미있어지겠네. 그렇게 김선재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죠. 선재가 죽기 직전 보낸 그 파일 하나가 모든 판을 다시 섞기 시작했으니까요. 민경채는 차에서 내려 선재의 시신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은 떨리고 숨은 가빠지고 정신은 아득해졌어요. 방금 자신이 사람을 쳤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죠. 하지만 곧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민경채는 차에 다시 올라타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이죠. 그날 밤 루시아는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세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죠.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김선재가 죽었다는 사실도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파일이 곧 민강그룹 전체를 뒤흔들 거라는 것도. 세리의 아버지는 죽었고 민경채는 살인자가 됐으며 루시아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이 세 사람들을 중심으로 민강그룹의 진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된 겁니다. 선재가 남긴 그 파일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파일은
누구의 손에 먼저 들어갈까요? 여러분, 정말 소름 돋지 않으세요? 죽은 남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 통의 메일이 모든 걸 바꿔놓을 겁니다. 민두식도 스텔라장도 모태주도 모두 이 판 위에서 춤을 추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루시아와 세리가 서 있겠죠. 과연 루시아는 이 진실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리는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됐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김선재가 남긴 예약 메일이 루시아의 수신함에 도착하면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사건들을 다뤄볼게요. 민간그룹의 비자금, 회계 조작, 차명 지분까지 모든 더러운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한 명이 죽습니다. 누가 죽을까요? 민두식? 스텔라장?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인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설이 이 메일을 보고 있다면 난 이미 세상에 없겠지. 루시아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며칠 뒤 수신함에 도착한 예약 메일, 발신자는 죽은 김선재였거든요. 클릭조차 제대로 못하면서도 루시아는 끝까지 읽지 않을 수가 없었죠. 첫 문장부터 너무 소름 돋지 않나요? 죽은 사람이 보낸 편지라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겁니까? 메일을 열자마자 루시아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는데요. 첨부 파일 안에는 민간그룹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회계 조작부터 시작해서 검은 돈 흐름, 차명으로 숨겨둔 지분 내역까지 그야말로 민간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급 자료였죠. 선재가 그동안 민두식 옆에서 충성하는 척하면서 조용히 모아온 모든 더러운 기록들이었습니다. 이 남자 죽기 직전까지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던 거예요. 마지막 줄에는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가 남아 있었는데요. 이걸로 민두식이랑 민경채, 내가 알아서 정리해. 그리고 우리 셀이 너밖에 없다. 루시아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김선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인간이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지만 그럼에도 이 남자가 세리의 친아버지라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가 없었거든요. 죽으면서까지 민강을 흔들고 마지막 순간에도 딸만 부탁하고 간 이 남자가 미웠으면서도 동시에 너무 측은했던 겁니다. 미움과 연민이 뒤섞인 이 복잡한 감정,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한편 민강유통본부장으로 조용히 들어와 있던 문태경과 함께 움직이던 모태주는 이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굳히죠. 민두식을 직접 찾아간 겁니다. 회장님, 이제 진짜 일이 크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태주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김선재가 스텔라장, 그러니까 정호세의 어머니라는 정체를 알아냈고 그 사실을 민경채에게 흘렸다는 것. 그걸 계기로 스텔라장이 루시아를 완전히 버리고 민경채 편으로 돌아섰다는 충격적인 배신까지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이제부터예요. 오판술이 가지고 있던 민강 지분 전부를 스텔라장에게 넘겼고 스텔라장은 그 막강한 지분을 무기로 민두식을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린 다음 민경채를 전면에 내세워 결국 모든 것을 민세리에게 상속시키려는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판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 루시아는 이미 바깥으로 밀려나 있고 민두식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모태주는 여기서 한 문장을 더 덧붙입니다. 민두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게 만든 한마디였는데요. 그리고 회장님을 자살로 처리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 여자 선을 완전히 넘었더라고요. 민두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손녀를 지키겠다는 집념 하나로 모든 걸 걸고 덤비는 스텔라장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런 위험한 정보를 자신에게 솔직히 털어놓는 모태주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민두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넨 왜 이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는 건가? 그러자 모태주는 의외로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전 루시아 누님을 배신할 생각이 없어서요. 회장님이 정호세 형을 죽인 건 평생 잊지 못하지만 그 죄를 갚는 방식이 누님을 버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 속에는 묘한 균열이 숨어 있었습니다. 복수심과 충성심이 한 몸 안에서 계속 충돌하는 사람, 모태주의 그림자가 처음으로 제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죠. 이 남자 대체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계산인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헷갈리시죠? 민두식은 그 눈빛을 보면서도 이 젊은 남자를 끝까지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당장 스텔라장을 막지 않으면 자신은 물론이고 루시아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요. 민두식의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계산이 돌아갑니다. 스텔라장을 막을 방법, 민경채를 견제할 카드, 그리고 루시아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까지. 하지만 그가 미처 몰랐던 건 이 판 안에서 진짜 위험한 존재는 따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자신 앞에 서 있는 모태주였으니까요. 화면 밖 어딘가에서 모태주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갑니다. 누구도 알아챌 수 없을 만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이미 다음 판이 그려져 있었죠. 민두식도 스텔라장도 심지어 루시아조차 모르는 진짜 계획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누가 먼저 상대의 카드를 읽어내느냐는 것뿐이었습니다. 민두식, 당신 아직도 숨이 붙어있네. 난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스텔라장이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민두식의 머리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정호세를 잃은 엄마의 분노와 손녀, 민세리에 대한 집착이 한꺼번에 섞인 눈빛이었어요. 우리 호세 보냈던 것처럼 당신도 차 한번 제대로 박아줄까? 그렇게 보내면 깔끔하겠지? 서늘한 협박이 쏟아졌습니다. 민두식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죠. 스텔라장은 병실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였어요. 다음에 보면 그땐 관 속에서 보자고. 그날 밤 민두식은 간신히 움직이는 손으로 비리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여자가 생겼네. 돈은 3배로 주겠다. 티나지 않게 정리해라. 지시가 오갔어요. 문제는 그 통화를 병실 밖에서 누군가 전부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모태주였죠. 태주는 벽에 기대선 채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당신 차례예요. 그는 이미 다음 수를 다 계산해 놓은 상태였어요. 얼마 후 스텔라장이 집 앞에 도착해 차에서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낯선 손이 덮쳤어요. 비리 경찰이었죠. 약물을 주입해 그녀를 기절시킨 뒤 인적 드문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묶여있던 스텔라장이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누가 시켰어? 민두식이지. 그 순간 뒤에서 둔기가 휘둘러지며 경찰이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쾅. 스텔라장이 놀라서 고개를 돌렸어요.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모태주였습니다. 역시 우리 태주가 날 구하러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모태주의 손바닥이 스텔라장의 뺨을 세게 갈겼습니다. 따마이너스. 어머니, 제가 여기 왜 있는지 진짜 모르세요? 모태주는 냉정하게 진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오랫동안 어머니 옆에서 더러운 심부름을 견뎠는지 아세요? 언젠가 상속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그 기대 하나로 버텨왔죠. 스텔라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주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근데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어머니는 저를 안 봤어요. 정호세 형, 그 다음엔 느닷없는 루시아. 저는 뭐예요? 그냥 심부름꾼이었나요? 태주야, 진정해.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모태주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섬뜩할 정도로 차가웠어요. 교통사고로 형을 보내겠다고 한 건 민두식이 맞아요. 하지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텔라장의 숨소리만 거칠게 들렸죠. 호세 형 숨 끊어지기 직전에 살려달라고 매달리던 목을 놓은 건 저였어요. 형을 죽인 사람은 사실 나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스텔라장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적이라고 생각하던 민두식보다 더 가까이 있던 사람이 진짜 괴물이었다니.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죠. 못해주는 모든 걸 털어놓고도 전혀 죄책감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어머니 이제 남은 건 재산뿐이에요. 저한테 물려주시고 조용히 사라져주세요. 미친놈. 내가 호세를 죽였어? 내 아들을? 스텔라장이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은 단단히 묶인 상태였죠. 못해주는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차례예요. 공포에 휩싸인 스텔라장은 도망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못해주가 그녀를 물가로 끌고 갔어요. 스텔라장이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태주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 물속으로 떨어지는 스텔라장. 그녀의 비명이 물소리에 묻혔습니다. 못해주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무런 감정도 없이 말이죠. 뒤늦게 깨어난 비리 경찰은 상황을 얼추 수습했습니다. 스텔라장의 시신만 확인하고 마치 자신이 일을 완수한 것처럼 민두식에게 보고했죠. 돈도 챙겼고요. 경찰은 못해주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 사이 못해주는 더 큰 그림을 완성해뒀어요. 스텔라장이 사라지면서 오판술이 넘긴 지분은 못해주에게 흘러들어왔죠. 그리고 민두식을 설득해 자신의 지분 대부분을 루시아에게 넘기도록 만들었습니다. 민경채는 회장 자리에 오를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고 분노로 끌어올랐어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스텔라장은 어디 있는 거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스텔라장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찰이 병실로 들이닥쳐 민두식을 긴급 체포한 겁니다. 정호세 살인 및 시체 유기 사건, 그리고 스텔라장 살해 혐의까지 한꺼번에 들고 왔죠. 민두식 씨 살인 교사 및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두식이 끌려나가던 순간 복도에 서 있던 모태주와 눈이 마주쳤어요. 태주의 입가에 떠오른 미세한 웃음. 민두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놈이 처음부터 날 묻으려 했구나. 자신이 완전히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모태주는 민두식을 죽이지 않았어요. 대신 그보다 더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죠.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수예요. 모태주는 민두식도 스텔라장도 모두 제거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손을 거의 더럽히지 않고 말이죠. 이 남자의 계획은 처음부터 완벽했어요. 하지만 과연 모태주의 계획이 이대로 끝날까요? 루시아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을 돕는다고 생각했던 모태주가 사실은 모든 걸 조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다음엔 누가 모태주의 타깃이 될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립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버지. 진짜 아버지 맞아요? 민간가 저택의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휠체어에 앉은 민두식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민지섭, 민수정, 민세리가 동시에 달려나와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리는데요.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 돌아온 거니까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이 모든 건 모태주가 교묘하게 손을 쓴 결과였습니다. 경찰 이송 중이던 민두식을 몰래 뺀에 안전한 곳에 숨겨뒀다가 완벽한 타이밍에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 거죠. 하지만 이게 정말 민두식을 구하기 위한 선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그림을 위한 계산이었을까요? 납치됐다고 착각한 민두식 앞에서 모태주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루시아 누님이 위험해요. 얼핏 들으면 도와주는 말 같지만 속뜻은 분명했죠. 루시아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내 말대로만 움직이라는 경고였던 겁니다. 민두식은 더 이상 모태주를 믿을 수 없으면서도 루시아라는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선택지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남자의 약점은 결국 루시아였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민두식을 보고 루시아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를 안아버립니다.
복수의 대상이자 동시에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남편, 감정이 너무나 복잡했죠.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살아 돌아온 게 안심되는 이 묘한 감정. 시청자 여러분도 공감되시나요? 하지만 민경채는 전혀 웃지 못합니다. 오히려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속으로 이를 바드득 갈았죠. 저 인간이 어떻게 여기까지 다시 온 거야? 회장 자리가 코앞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민두식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이건 완전히 판을 뒤집는 사건이었어요. 민경채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급하게 스텔라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손이 떨릴 정도로 다급했죠. 어머니, 일이 완전히 꼬였어요.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주주총회가 이틀밖에 안 남았다고요. 하지만 민경채는 몰랐습니다. 지금 스텔라장의 휴대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전화 너머에서는 스텔라장 대신 모태주가 차갑게 듣고 있었거든요. 민경채는 여전히 스텔라장이 어딘가에서 판을 짜고 있다고 착각하며 위험천만한 제안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총회에 못 나오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죠? 민경채는 이미 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겁니다. 그 사이 민두식은 루시아를 조용히 따로 불러냅니다. 둘만 남은 방 안에서 민두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요한 말을 꺼내줘. 루시아,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민강은 자네가 가져가. 이미 지분 대부분은 루시아 앞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남은 건 공식적인 선언뿐이었죠. 루시아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합니다. 회장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속으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죠. 저 아직 복수도 못 끝냈다고요. 하지만 분위기는 계속 불길하게 흘러갑니다. 마치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 저택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뭔가 큰일이 터지기 직전 그 섬뜩한 정적이 느껴지시나요? 한편 회사에서는 문태경이 예리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모태주의 행적이 심상치 않고 민경채가 누군가에게 계속 급하게 전화하는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텔라장의 번호가 통화 목록에서 갑자기 완전히 사라진 것까지 퍼즐 조각들이 묘하게 어긋나 있었던 겁니다. 태경은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루시아 옆에 있는 사람들 중 누군가가 진짜 적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죠. 이 긴장감 정말 미치겠지 않습니까? 그 무렵 루시아는 모태주에게서 한 통의 연락을 받습니다. 누님, 스텔라장이 드디어 서류를 내놓겠답니다. 단 조용한 데서 만나자네요. 민두식이 자수했다는 소식도 스텔라장이 어떻게 사라졌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루시아는 이게 마지막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기회라고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로 향하게 되죠. 하지만 이건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루시아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곳에 자신뿐 아니라 모태주까지 함께 갇히게 될 줄은요. 아니 어쩌면 모태주는 이미 다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희생양이 될 거라는 걸요. 차를 타고 가는 루시아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문태경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입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당장 쫓아가야 한다는 본능적인 경고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이미 루시아는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저택에서는 민두식이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루시아 다시 볼 수 있을까?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걱정,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남자도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모든 게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걸요. 이 시점부터 진짜 지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루시아가 도착한 그곳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모태주는 정말 루시아를 구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함께 사라지려는 걸까요? 다음 챕터에서 밝혀질 충격적인 진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누님, 이 냄새 느껴지시죠? 휘발유 냄새요. 어두운 창고 안 굳게 잠긴 문을 두드리다 지친 루시아 옆에서 모태주가 섬뜩하게 중얼거립니다. 코를 찌르는 강한 연료 냄새가 창고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누군가 일부러 뿌려놓은 겁니다. 휴대폰은 터지지 않고
창문은 전부 막혀 있고 바깥에서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완벽한 죽음의 덫이었어요. 루시아는 그제야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깨닫습니다. 태주 씨, 이거 우리 둘 다 정리하려는 판 아니에요? 모태주는 씁쓸하게 웃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가 아니라 이젠 저까지 불편해진 거겠죠. 회장님도 민경채도요. 자신이 스텔라장을 제거하면서 판을 흔들었지만 동시에 본인 역시 위험한 카드가 되어버렸다는 걸 모태주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 많이 알아버린 사람, 너무 많이 움직인 사람은 결국 제거 대상이 되는 거죠. 불길이 창고 벽을 타고 빠르게 번져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지는 순간 루시아는 세리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낳고도 버렸던 딸, 그리고 다시 되찾은 딸. 이 아이를 또 한 번 혼자 남겨둘 순 없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죠. 모태주는 그런 루시아를 바라보며 아주 오래전부터 숨겨왔던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누님, 전 처음부터 회장님도 스텔라장도 다 무너뜨리려고 들어왔어요. 근데요, 이상하게 누님만은 끝까지 살려야겠더라고요. 이 고백 정말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의 위로였을까요? 결국 모태주는 결심합니다. 쇠사슬을 풀어보려다 실패하자 온몸으로 문을 들이받기 시작합니다. 떨어진 철근을 집어들고 창고 한쪽을 억지로 비집어 여는데요. 연기와 불꽃이 쏟아져 들어오는 와중에도 루시아를 먼저 밖으로 밀어냅니다. 이 남자 정말 목숨을 걸고 루시아를 구하려는 겁니다. 누님, 세리 지켜주세요. 그애 우리 호세 형딸 민세리까지 다 누님이 데려가야 돼요. 루시아는 모태주의 팔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같이 나오겠다고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모태주는 일부러 자신의 몸을 반대쪽으로 던져버리죠. 바로 그 순간 무너진 천장이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떨어지면서 출구가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모태주의 모습은 순식간에 연기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밖으로 굴러떨어진 루시아는 끝까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목이 터져라 오열합니다. 하지만 이미 구급차 사이렌 소리만이 허공을 가를 뿐이었죠. 모태주는 정말 죽은 걸까요? 아니면 이것조차 계획의 일부였을까요? 한편 이 모든 사실을 이미 눈치챈 민두식은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경찰서로 직접 찾아간 겁니다. 스텔라장이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 앞에서 민두식은 폭탄 선언을 합니다. 20년 전 정호세 사건 제가 저질렀습니다. 스텔라장과 관련된 죄까지 전부 제가 뒤집어 쓰겠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바로 루시아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죄감 받을 테니 루시아만 살려달라. 그리고 민세리에게 남은 것들 다 넘겨라. 평생 권력만 쫓아온 남자가 마지막 순간 선택한 건 결국 사랑이었던 겁니다. 이 반전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하지만 진짜 아이러니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마지막 칼날을 쥐고 있던 사람은 민두식도 스텔라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모태주였던 거죠. 그가 남긴 USB 하나가 병원 서랍 속에서 뒤늦게 발견됩니다. 그 안에는 민두식의 비리, 스텔라장의 범죄, 오판술의 횡령,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던 또 다른 인물의 비밀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겁니다. 모태주는 죽는 순간까지도 완벽하게 판을 짜놓고 간 거예요. 며칠 후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루시아가 천천히 눈을 뜹니다. 옆에는 문태경이 지키고 앉아 있었죠. 루시아는 여전히 목이 쉰 목소리로 말합니다. 태경 씨, 이거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아직 다 안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루시아는 모태주가 남긴 USB를 꺼내듭니다. 모태주가 마지막에 남긴 이 파일. 이게 진짜 시작 같아요. 문태경이 USB를 컴퓨터에 꽂자 화면에는 수많은 파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 가장 마지막 폴더의 이름은 지워진 채로 물음표만 남아있었죠. 누군가 의도적으로 감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김선재의 죽음, 스텔라장의 몰락, 모태주의 희생까지 이어진 피비린내 나는 싸움은
일단락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런 막장판은요, 진짜 주인이 항상 마지막에 등장한다는 거. 모태주가 남긴 USB 속 지워진 이름. 한 개가 다음 이야기를 통째로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민강을 뒤에서 조종하던 진짜 흑막은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루시아의 눈빛이 변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죠. 세리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루시아는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모든 비극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갈수록 충격적이고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막바지를 달리고 있는 드라마 태양을 삼킨 여자.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실 텐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편하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로 영상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